이어서 네. 김민정님 활동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학교 졸업하고는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제가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석사 이제 공부를 하기 전까지 거의 한 7년 정도의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했었는데, 이제 처음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을 한 거는 크게 이제 주중에 했던 일과 주말에 했던 일이 좀 이제 아닙니다. 그때가 이제 한참 내가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상황이고 언젠가는 이제 죽는데 어떻게 해야 이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제 후회하지 않을까? 어떤 일을 해야 뭐 의미도 있고 어쨌든 생업도 이제 어쨌든 이제 뭐 돈은 벌면서 일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았고, 그래서 주중에는 일단 IT 회사를 다녔습니다. 처음엔 이제 트위터 도쿄 오피스에서 이제 일을 했었고. 철학 전공하고 IT 회사를 가셨네요. 네, 어쩌다 보니 진짜 운이 좋게, 또 여러 주위에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어쨌든 거기에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엄청 잘 나가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주중에는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주말에는 제가 그때 탐사 보도 리서처로 이제 일을 했었어요. 짧게만 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대학교 이제 4학년 때 제가 이제 한국의 그 뉴스타파라는 그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에서 한 달 연수생으로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연수생으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 뉴스타파에 이제 지원했던 이유는 그때 아까 짧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성을 생각한다 이런 책을 보면서 그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세 투명성이 정말 중요하고, 조세 투명성을 이제, 한 나라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투명성을 가지려면은 그 나라의 어쨌든 시민들이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나라의 이제 언론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이제 있는지 거기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제 독립 언론이라는 거를 이제 따로 뭐 이런저런 조사를 했었고 그때가 이제 딱 이명박 이제 그 대통령 이제 시기 때 이제 해직 언론인들이 이제 막 나오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때 직업으로서 이제 언론인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한 달 연수생하고, 이제 마지막 학기를 위해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돌아갔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제 교수님이 이제 때마침 이제 일본의 그 아사히 신문에서 또 근무를 하시다가 일본의 그 언론 미래의 그 암울함 때문에 이제 나오신 분들하고 한국에도 그러니까 일본에도 이런 비슷한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가 이제 있으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을 만들려는 이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그 뉴스타파에서 이제 일한 경험이 있으시다는 거를 아셔가지고, 저도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초창기부터 이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거기서 거의 한 3년 정도, 일본에서 그 일을 하면서, 일본 이제 기자분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었어요. 되게 특이한 일이겠네. 아니, 근데 한 달 연수할 것이 그렇게 또 낙이었다가 그러네요. 교수님한테 되게 많이 아는 척했을 거예요. 한 달에 10년 한 것처럼. 10년 것처럼 한국에서. 네. 근데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 때 그 저널리즘 수업을 이제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필드 그 현장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필드 트립이 두 번 있었어요. 이제 한 번은 이제 오사카였고, 한 번은 이제 오키나와였는데, 이제 오사카에 갔을 때는 거기에 이제 자이니치라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제일동포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시는 곳이고, 거기에 이제 갔을 때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자이니치 이제 제일동포 분들 중에서도 이게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파가 나뉘더라고요. 이제 북한 쪽 아니면은 이제 남한 쪽, 뭐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를 이제 가이드 해주셨던 이제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친척들이 다 모이면은 보이지 않는 38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이제 제일 귀여운 초등학교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남한 뭐 정부의 지원을 받는 쪽이 있고 하나는 이제 북한의 지원을 받는 쪽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류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운동회라든지 이런 거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이제 연변에 살면서 분단 안에 저희 이제 상황에 대해서 그때부터 깨달았는데 그거를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대학생 때 좀 다시 한번 그 일본에서 좀 느끼게 된 이제 계기가 됐었고 또 다른 재밌는 에피소드는 이제 오키나와에 또 같이 저널리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이제 다 이제 일본 학생 친구들인데 갔을 때 또 저희가 이제 미군 기지에 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키나와가 이제 일본에서 거의 한 70-80% 넘는 이제 미군들이 아마 오키나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위를 하고 계신 일본 주민들이 이제 계셨고, 이제 그분들과 뭐 이야기를 했을 때, 한국의 이제 뭐, 평택 기지에서 시위하시는 분들하고도 뭐 자주 교류도 이제 했었다고도 하시고, 그래서, 서로 막 응원합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그때 그냥 설명하기 어려운 막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막 짠함이지, 이런 뭐 연대 이런 그런 식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일본에 있었던 5년이 어쩌다 보니 좀 사회운동 아니면은 이제 언론 쪽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 일본이라는 사회를 이제 보는 시각도 조금 좀 특이한 경험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탐사보도 활동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주중에는 IT 기업 일을 했고, 네. 주말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보도 탐사 일을 하셨는데, 어느 쪽에 더 좀 관심이 갔고, 하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알고 싶다거나, 흥미가 가게 된 분야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그게 딱 하나를 꼽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뭐 성향일 수도 있는데, 일단 탐사 보도는 그 나름대로 정말 이제 의미 있고 재미있었는데, 네, 이제 어쨌든 돈은 되지가 않아요. 월급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계속 이 일은 그래도 계속 이제 하고 싶었고, 주변에서 했고, 이제 주중에 IT 회사에서 하는 거는 기술에는 계속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이제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삶이 이제 나아질 수도 있고, 이제 일자리 창출이 이제 될 수도 이제 있고, 사회가 이제 사회에 이제 큰 영향을 이제 미치기 때문에, 계속 그 기업 IT 회사,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계속 어쨌든 평일에는 이제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일본에서 생활을 이제 정리를 하고 2018년도에 제가 한국에 이제 돌아왔을 때도 처음엔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어요. 이렇게 계속 좀 이어지게 됐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냥 재미있는 또 이제 에피소드는 제가 그때 어쨌든 제가 휴학을 하면서 이제 겪었던 이제 개인 그런 이제 사정으로 이제 삶의 안정망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사실 가장 핵심이었는데, IT 회사를 다니면서 어쨌든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삶의 안정망을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냥 생존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득을 벌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예를 들어서 누구나 이제 걷거나 뛰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밀거나 어쨌든 그 운동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키네틱 에너지를 누구나 만드니까, 그러면은 이제 신발에다가 밑창을 이제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이제 생기는 그 에너지를 배터리에 이제 모아서 이거를 팔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뭐 블록체인 기술로 뭐 이렇게 연결해서 뭐 소득원이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들을 이제 처음 한 건 아니고. 네, 처음 할 건 아니고. 그래요. 난 또 내가 그걸 처음 했어 이 얘기하는 줄 알고. 네. 그 동경역에도 왜 네. 그게 판넬이 깔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면 다닐 때마다 전기가 발생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과 뭔가 기술과 생활이라고 사회 문제를 하는 삶의 해결할 문제를 수 좀 있는. 연결하는 거에 대한 좀 그런 고민들이 많았구나. 그러면 기술과 또 삶의 문제들 연결하는 것도 일본에서 계속 펼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찌됐건 다시 한국으로 네. 돌아오셨는데 네. 그 돌아오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네, 한국에 돌아오게 된 계기는 뭐 개인적인 이제 사정인데 이제 어쨌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후로 이제 줄곧 이제 해외 기도 이제 했고 물론 방학 때마다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한국에 이제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이제 컸고 또 그동안 준비했던 이제 탐사보도 프로젝트도 좀 마무리가 이제 돼서 한국으로 이제 일단은 좀 한국에서 가족들과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뭐 트위터에서 잘린 건 아니고? 그럴지도 몰라요. 트위터에서 잘린 거 맞습니다. 트위터 말고 이제 제가 IT 회사를 총 3개를 다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트위터가 이제 그때 당시 도쿄 오피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제 다른 해외인 오피스들이 다 적자여서 거의 저 포함해서 한 300~400명이 아마 잘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이제 계약직이어서 이제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스타트업을 이제 한 2번을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그럼 한국에 오셔서 처음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네.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는 어쨌든 생업을 주로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했었고 또 그때 당시는 어쨌든 생업에 이제 주 메인 관심사여서 그때는 제가 이제 A팀 벤처스라는 스타트업에서 사업개발 매니저로 이제 일을 했었고, 그 스타트업은 이제 온라인 제조 플랫폼을 이제 만드는 이제 회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네, 회사가 그 우주인 그 후보자셨던 이제 고산 대표님이 이제 창업을 하신 곳이고, 그때 이제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렸던 그 에피소드, 이제 신발을 이제 걸으면서 뭔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제 만들어 보려고 이제 한국 아예 이제 나오기 전에 직접 만들어 보도록 이제 부품 이런 거를 이제 사가지고 막 직접 만들어 보려고 이제 했었거든요. 결국엔 뭐 실패하기는 이제 했는데. 시제품은 못 나왔고. 네, 실품은 못 나왔고, 막 실제 막 실험도 해보고 이게 전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내가 창업을 해야 되나, 이제. 철학 전공자가 과학도 막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볼까 이제 하다가 이제 네, 친구의 이제 도움으로 이제 고산 대표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 온라인 제조 플랫폼에 결국에는 제조의 이제 민주화라고 누구나 뭔가 쉽게 물건을 이제 만들 수가 이제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은 좀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좀 고도화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걸 만드시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때마침 저도 뭔가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이제 하기도 하고. 거기서 신발을 만들어 보지 그랬어요, 그러면? 네, 제조 플랫폼이니까. 맞습니다. 원래 그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렇구나. 이제 신발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플랫폼 자체를 이제 만드는 게 일단 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테크 쪽의 기업에서 일을 했기도 했고 뭔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 시기에도 좀 맞았고 한국에 이제 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게 좀 다 맞았고 어쨌든 이 에티벤져스 이 회사 자체도 어쨌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려는 그런 회사여서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럼 그 스타트업 말고 또 다른 활동들은 있나요? 스타트업 다닐 때는 추가로 뭐 활동을 이제 하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틈틈이 저의 이제 초심으로 이제 돌아가자. 내가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이제 원하는 이제 일인지 그런 자기 혼자만의 이제 시간이 이제 날 때마다 이제 돌이켜보고 또 틈틈이 이제 뭐 관심 있는 거가 있으면은 뭐 조사를 하든지 뭐 책을 읽든지 그런 아니면 뭐 재미있는 뭐 컨퍼런스나 이런 게 있으면은 뭐 휴가를 내고 간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했었고 그 회사를 이제 에티벤져스 스타트업을 이제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후에 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는 곳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됐던 또 그 시기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되는 프로그램으로 그 타이드 인비전 유니버시티라는 이제 TU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고산 대표님하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만드신 이제 비영리 단체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핵심은 그 첨단 이제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인류가 닥친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을지 그를 깊이 이제 고민해보고 또 각 국내 이제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고 이제 팀을 만들어서 같이 집중해서 딥다이브해서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주말에 리빙랩 같은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 깊이 이제 제가 쭉 관심사였던 이제 문제들을 좀 뒤돌아 이제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스타트업 이제 있으면서 조금 많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이제 주제들, 그때 약간 뭐 삶의 안정망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볼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됐었고, 그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후에, 때마침 또 관심 있는 이제 컨퍼런스를 이제 가게 됐었어요. 그게 이제 글로벌 커먼즈 포럼이라는 거고, 그게 이제 서울 혁신파크에서 이제 19년도에 있었는데, 거기도 또 참여하게 되면서, 뭔가 해결책에 대한 다양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서울 사경센터로 이동을 하시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사경센터에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하셨죠? 네, 사경센터에서 제가 이제 맡은 일은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제 프로젝트이고 아마 사경센터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이제 계실 것 같은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민관 중간 지원 조직이고 서울시 이제 산하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커뮤니티 케어 이제 라는 거가 이제 뭐 지역상의 통합 돌봄인데 말 그대로 이제 돌봄을 가정 내에서만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사는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이제 관계와 연대라는 가치를 이제 중심으로 같이 돌봄을 할 수 있는 서로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이제 만들어 가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추상적인 이야기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서울시가 총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거기에 사회적 경제 이제 조직들이 커뮤니티 케어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시는 곳들을 서로 이제 지원을 이제 하는 그런 역할, 그런 일을 맡게 됐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또 행보를 옮기게 된 거 같은데 계속해서 뭔가 변화가 되고 있단 또 말이에요. 이제 연가살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 상센터에서 일을 하면서도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이제 계속 그 기저에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성향이 좀 퍼블릭 섹터에서 일을 하는 게 더 맞고 더 재미가 있고 더 좀 재능이 더 있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러려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뭐 정책이나 뭐 정치 경제는 어쨌든 사회를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공부를 이제 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틈틈이 좀 유학 준비는 조금씩 이제 하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럼 영국에서는 또 어떤 공부를 하셨나요? 영국에서 제가 공부를 한 것은 이제 정치 경제이고, 처음에는 이제 환경과 개발 분야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일단 정치 경제를 공부를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더 재미있을 거 이제 같아서 정치 경제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돌아오셔갖고 어찌됐건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화폐민주주의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화폐운동을 하게 되셨는지 아까
네, 돌봄 케어하고도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 화폐민주주의 연대 활동은 이제 제가 영국으로 이제 유학 가기 전에 그 활동을 같이 하시게 된 이제 선생님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네, 여기 이제 김대영 이제 박사님의 소개로 네. 이제 모른 척 하셨어요. 네. 네, 이렇게 이제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이제 그 선생님들 이제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활동을 이제 하게 됐었던 것 같고 이제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핵심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사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삶의 안정망을 만들 수 이제 있을지 그러니까 이 생각은 저 자신의 삶의 안정망이 어려웠던 시기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당장 이제 뭐 다음 달에 생활비나 교육이나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 그 시기를 이제 직접 해본 적이 이제 있고 또 자연스럽게 사회를 좀 조망해 볼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운인 거고 그런 기회를 이제 가지면서 그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렇게 질문을 파고 들어가 보니 화폐, 돈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삶의 안정망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이나 참여 소득, 고용보장제 이제 이런 정책적인 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처럼 그 커뮤니티 내에서 그 연대의 이제 정신으로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케어해주는 걸 통해서도 안정망을 만들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회센터 있으면서도 들었던 거는 결국에는 돈이 이제 어디서 이제 나올지 이제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정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제 지원해주는 이제 돈뿐만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자생적으로 좀 자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매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다 보니 이놈의 돈이 도대체 뭔지, 돈이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유통이 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고민들을 이제 영국 가기 전부터 하게 됐던 것 같고, 그 공부를 이제 하면서도 네, 이 고민들을 이제 계속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될 수 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 화폐민주주의 연대는 어떤 단체인지, 네. 예,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그런 설명을 민정님의 해주시겠어요? 궁금증을 좀 풀어주는 그런 네, 단체였나 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화폐민주주의 연대는 일단 비영리 이제 단체이고 아직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제 초창기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이제 베이비 스텝을 이제 하고 있는 곳인데 핵심은 지금 화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제 유통이 이제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금융 이제 시스템을 연구하고 조망하고 또 인식을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연구를 이제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짧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화폐라는 것이 이제 중앙은행, 이제 한국은행이 어쨌든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거의 한 97, 98% 정도 이제 유통이 되는 이제 화폐는 상업은행이 사회에 이제 대출을 통해서 이제 유통을 하는 구조고, 저도 이 사실을 영국 가기 전에 화폐의 비밀이라는 이제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화폐의 비밀이라는 책을 이제 공동 번역하신 이제 선생님 이제 분들이 이 화폐민주주의 연대에 이제 발기인 이제 운영위원으로 이제 계시고, 그 책을 읽으면서 좀 머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망치를 이제 맞은 그런. 그러니까요. 저희도 다 대부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진짜 망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이제 느낌이 이제 들었고, 또 이제 상업은행의 이제 역사나, 어떻게 상업은행이 이제 존재하게 됐는지, 이게 몇백 년 역사가 이제 있더라고요. 네덜란드, 중앙은행, 영국 영랑은행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쭉쭉, 이런 생각들을 확장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화폐,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 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사실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막상 그 돈을 어떻게 발행하는지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네. 이런 거 관련되어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중요하다 얘기는 하면서 네. 막상 그거 돈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돈을 누가 찍어?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고 민주사회 막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뭐 촛불 집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민주운동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화폐와 관련돼서는 유독 그런 게 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와, 저도 그 이유를 딱 하나로 이렇게 딱 찝을 수는 이제 없을 것 같은데, 화폐라는 거가, 네, 저도 생각하면 할수록 이제 복잡할 것 같은데, 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물이나 아니면 공기처럼, 어쨌든 저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단이제인 거고, 결국에는 이제 화폐가 한 나라의 그 신뢰를 이제 바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화폐 역사에 대해서 뭐 제대로 아는 지식은 없지만은 어쨌든 이게 종이화폐로 되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오랜 이제 역사가 되지 않고 예전부터는 뭐 조개라든지 뭐 돌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방법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이제 은행화폐 소위 이제 은행화폐 시스템은 사실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는 이제 아는 것 같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화폐가 이제 만들어지고 유통이 되는지는 아직까지 대중하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네. 그럼 어찌됐건 그런 문제의식에 따라서 화폐민주주의 연대에서 지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펼치고 있는 활동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핵심적으로 뭐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한 가지는 이제 교육과 이제 관련된 이제 부분인데, 일반, 뭐 요즘 이제 초중고 공교육에서 얼마나 이제 아마 그 금융교육에 대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쨌든 뭐 정부에서 많이 이제 하고는 이제 있겠지만은, 이제 저희가 보기에, 추가적으로 좀 핵심적으로, 시민이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그런 화폐 이제 금융 지식을 저희가 좀 따로 모아서 좀 교재를 이제 만드는 이제 작업도 이제 하고 있고, 또 다른 분야는 이제 이 화폐 이제 분야가 지금 또 전환점에 이제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이제 CBDC라는 CBDC 이제 관련해서 이제 한국은행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대다수 이제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이제 화폐는 더 이상 이제 종이 지폐를 사용하지 하지가 않고 이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부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한 곳도 있고 이제 뭐 연구 단계에 있는 이제 나라들도 있는데, 이런 CBDC가 이제 전환되는 이제 CBDC가 이제 도입이 이제 되고 실험을 하는 이제 이 시기이고, 기존의 이제 상업은행의 역할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 나갈지, 또 CBDC를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할지도 매우 저희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좀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실은 화폐 문제가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화폐 민주주의 연대뿐만 아니라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런 것에 관련해서 대응하는 어떤 민간 단위 내지는 그런 네트워크 같은 게 있을까요? 네네. 민간단체 그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활동을 이제 하는 곳들이 이제 있고,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영국의 뭐 퍼지티브 머니 뭐 UK라는 곳도 있고, 또 그 이외에 그 IMMR이라고 International Movement of Monetary Reform이라는 이제 곳이 있는데, 거기에 거의 한 30개 넘는 이제 국가에서 화폐민주주의 연대와 유사한 그런 금융 화폐 시스템을 민주화 이제 하자라는
의제를 이제 가진 그런 조직들이 이제 뭐 미국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그런 네네. 대안적인 어떤 것을 고민하는 민간 단위들이 존재하고 있군요. 네네.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에서 그 석사를 졸업을 하고, 이제 감사하게, 그 BIS 이제 이노베이션 허브라는 곳에서, 11개월 동안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었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결국에는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것을 어떻게 설계를 이제 할지는 그 나라의, 그 나라의 이제 시민들이 이 화폐 금융 시스템의 설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의 이제 뭐 민주주의에 대한 뭐 성숙도라든지, 어쨌든 그 나라의 이제 수요에 맞게 이제 설계가 이제 된다라는 점을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좀 깨닫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셨어요. 아까 BIS부터 시작해서 신발 에너지 뭐 만들기, 뭐 스타트업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화폐 민주주의 연대, 그리고 되게 특이했던 저널, 그 탐사 저널리스트까지. 네, 그런 활동들이 결국 자신이 뭐 살아오면서 처했던 삶이라든지, 그리고 수 많은은 아니지만 많은 곳에서의 어떤 공부, 활동, 막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어떻게 보면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완전망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활동으로 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또 정책적으로 제안할 것인지 이건 꾸준히 지금 연구하고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우리 민정님의 연구 활동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